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오늘도 저희 희망나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시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는 해야 되는데 짐을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이 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가져가야 될 짐과 버려야 될 짐, 또한 내가 잘 돼서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 그쵸? 그럴 때에도 또 대비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요즘 같은 어려울 때 조금 안 돼서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나 내가 집을 팔고 임대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준비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잘 돼서 가는 경우와 조금 힘들게 안 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사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5월에서 8월까지 여러분이 이사하기 좋은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 위주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럼 공부 잘하는 날. 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좀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분은 편안하게 가서 사실 수 있는 날. 또 저희는 한참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이번에 이사 가는 집에 가서 또 새롭게 오픈하는 가게에서 우린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날은 어떤 날이 있는지 제가 오늘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 어떤 날 이사를 가야 되나요? 물론 좋은 날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사를 갈 때 이삿짐 차하고 연결이 잘 안 됐어.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날을 잡아서 갖다 놔야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을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쌀, 그 다음에 밥솥, 그 다음에 소금 항아리는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후반부에 알려드리는 이사하기 좋은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 요걸 먼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집일 경우에는 쌀과 그 다음에 밥솥은 가지고 가서 부엌에 이렇게 동쪽에 놓으세요. 부엌 안에서 동쪽에 놓으시고, 소금은 가정집은 대체로 현관문 한 군데만 놓으시든지 아니면 남서쪽, 북동쪽 두 군데를 놓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놓으십니다. 그런데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 자, 요즘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게를 오픈해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은 만약에 그 가게에 주 물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는 분 같으면은 닭이나 아니면 조리도구가 주 물건이 되겠죠. 자, 그것과 그 다음에 소금 항아리 3개를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주방의 동쪽에 딱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 항아리 3개는 우리가 사유축 방향이라고 하는데, 자, 서쪽과 그 다음에 남동쪽과 북동쪽 이 3군데입니다. 이 3군데 사유축 방향에서 잡아주면 그 안에 기운을 전부 양의 기운으로 돌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항아리를 3군데 준비하셔서 그 3군데 끝쪽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서쪽, 남동쪽, 북동쪽 이렇게 3군데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 물건을 정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꼭 버려야 할 물건,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은 화초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빈 화분은 아깝잖아요. 깨끗하고. 그러면 화초를 뿌리채로 다 뽑아서 그거는 전부 버리시고, 그리고 흙과 화분은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집안의 양의 기운으로 막 거실에서 움직여주는 애가 있어. 누구냐면 똑딱똑딱 소리도 내는 시계인데요. 자, 이 시계는 멈춰있다 그러면 집안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으로 바뀌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만든 귀한 시계야, 선물 받은 예쁜 시계야, 그래서 고장이 났어도 고이 그 자리에 모셔두는 분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시계를 버리시는 게 나아요. 예쁘고 좋은 시계는 우리가 얼른 고치든지 약을 넣든지 해서 계속 활발하게 돌아가게 해야 돼. 어떻게? 24시간. 그리고 거실에는 뻑꾹뻑꾹 이런 소리가 나는 시계도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계가 혹시 고장난 게 있으면 이사 갈 땐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세 번째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 물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입는 옷 혹은 돌아가신 분 옷 새 거라서 이거 우리 엄마가 입던 좋은 옷인데 막 이러고 가지고 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 옷은요, 태워서 그분께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사실 안 입어요. 그리고 옷장 안에 다 넣어두고 요거 비싼 옷이야, 어떤 옷이야, 누가 준 귀한 옷이야, 이래서 그걸 고이 보관반에 두시는 분이 있어요. 혹은 세탁소에서 온 비닐채로 그냥 넣어두시는 분도 있어. 그런데 옷이라는 거는 사람이 입고 이 내 몸의 기운이 같이 옷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옷의 기운을 받고, 옷도 내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물건이 돼야 되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안 입은 옷은요, 그런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천도 사가서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다 버리고 가세요. 미련 없이 그냥 딱 버리고 가세요. 네 번째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물건은요, 혹시 아이들이 갖고 놀거나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 뽑게 해가지고 가지고 온 인형들 없으신가요? 자, 그 인형을 오래 쌓아두면 먼지가 앉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뜯어지는 경우 있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막 갖고 놀아갖고요, 이렇게 뜯어져. 눈알도 하나 없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는 바로바로 버리셔야 돼요. 특히나 나무로 만든 인형 있죠. 나무로 만들었는데 사람 모양의 인형이 있어. 이런 목각 인형은 해외에서 사오기도 하시는데 그 사오는 것도 저는 사오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람의 모양을 한 이 나무는 사람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또 하나의 신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집안의 나무 인형은 안 좋거든요. 오래된 인형은 더 안 좋습니다. 자, 그런 거 다 정리하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사하기 전에 정리해야 될 물건은요, 여러분 출처불명의 물건이 있어. 이게 누가 줬더라? 이게 어디서 가지고 왔지? 혹은 받아놓기로 했는데 쓰지 않은 그런 물건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확실하고 좋고 우리 가족을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부로 이끌어줄 그런 물건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준 건지도 모르고 오래 사용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좀 안 좋은 데서 받아온 그런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신부 부케 같은 거 이렇게 받아온 거 말린 게 아직도 있네? 구석에? 자, 그런 거는 전부 다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잘 돼서 이렇게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좀 안 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사 방법이 조금 다른데, 자, 내가 잘 돼서 가. 뭐 30평짜리 집에 살다가 50평짜리 집으로 가. 잘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 현관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에서 좋은 기운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그대로 따라와라, 이런 의미로 문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이 이사차를 붕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큰 집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안 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게 가는 경우는 뭐 큰 집에 있다 작은 집으로 가든지, 그쵸? 내 집을 살다 임대로 가든지 이러는 경우인데,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집에서 안 좋게 가는 거기 때문에 문을 다 닫고 가셔야 돼. 창문 이중창 있으면 다 닫으시고요. 현관문도 열쇠로 탁 잠그시고 그리고 출발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방향이 어떤지 이런 걸 잘 몰라. 그럴 경우엔 여러분이 새로 딱 클리어하는 기분으로 강을 건너갔다 오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를 오는 건 괜찮아요. 강을 건너오잖아. 그쵸? 근데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사 가든가, 강북에서 강북으로 가든가, 아니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도시에서 갈 경우에는 거기 이렇게 가까운데 다리가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좀 돌아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그런 새 집에서 활짝 열린 그런 양의 기운으로 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5월에서 8월까지 이사가기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딱딱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을 보시면요, 요게 이제 저희 달력인데, 요 달력에 보시면 표시를 다 해놨어요. 자, 맨 밑에 요 칸 있죠? 이사하기 좋은 날 해서 부자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 그 다음에 공부 잘해라, 우리 아들, 딸. 그날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날. 그 다음에 나는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분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된 날, 요런 날 가시면 됩니다. 자, 5월을 보면 일단 부자가 되는 날은 언제냐면요, 5월 3일, 그 다음에 5월 7일, 5월 11일, 5월 13일, 5월 17일,
5월 21일, 5월 25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날은 내가 활발히 움직이시는 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분은 이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돼요. 자, 5월 4일, 그 다음에 5월 16일, 그쵸? 5월 24일, 이렇게 3일밖에 없네요. 이렇게 5월부터 8월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 딱딱 집어서 이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살기 편한 그런 새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좀 비싸. 그러니까 요런 날 짚어서 가시면 한 10%에서 20%는 싸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트까지 제가 좀 이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 날 딱딱딱 짚어서 이사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사 가실 때 알아두시면 유용한 꿀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 비용 견적을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여기저기 우리가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다양한 이사 비교 견적 추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러 군데 업체의 이사 비용 견적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내 생활에 맞게 원룸이면 원룸, 가게이사면 가게이사, 혹시 집이면 집이사, 여기에 맞게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이 사이트가 아니어도 우리 집 가까운데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한 3군데 정도는 해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마음씨 좋게 생기신 분, 그리고 이사 비용이 그래도 좀 저렴하고 성실히 잘해주실 것 같은 업체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손 없는 날 빠지시고 그런 업체 선택하시면 20% 정도는 싸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사 잘 하시고요. 새로 이사한 집에서는 모두 건강하고 대박나는 그런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